오늘 딱 교육을 듣고 매출 3천만 원까지 안정적으로 좀 가는 법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무료지만 무료 강의보다 더 찐 정보들을 많이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벽인간TV의 통슬입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강의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옆에 저희 유튜브에서 몇 번 출연을 하신 분이죠. 꾸러기님을 모시고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꼭 안 놓치고 끝까지 들으시면 진짜 돈 벌어가는 영상일 것 같아요.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해외 구매 대행 셀러인 꾸러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꾸러기님 저랑 알고 지낸 지가 얼마나 됐죠? 이제 한 1년 7개월,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유튜브에 출연하신 것도 몇 번 되죠? 3번에서 4번. 3번에서 4번. 꾸러기님 일단 자기소개 해주셨는데 네. 지금은 현재 사업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4월달 기준으로 매출이 한 1억 1천 정도 나왔고 평균 매출은 9천에서 1억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진율은 25%에서 3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 한 달에 순이익이 얼마나 되죠? 2,500에서 3천 정도인데 사업장을 또 운영하다 보면은 나갈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다 떼고 나면 한 2천 정도 번다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오늘 그러면 매출 1억 가는 법을 가르쳐 주실 예정이신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출 1억은 엄청 큰 목표라서 많이 와닿진 않으실 것 같고 3천도 못 찍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네. 오늘 교육은 매출 0에서 3천까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사실 저는 매출 3천만 원만 정도 돼도 대기업 월급 정도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대기업 월급 정도 나오는 거고 그 정도도 충분히 여러분들 오늘 내용 들으시면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고 일단 준비하신 내용을 보니까 매출 0원부터예요. 그래서 타오바오가 어떠한 건지 그런 것들도 설명을 드릴 거잖아요. 네네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꾸러기님이 어떻게 하다가 구매 대행 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그 전에 어떤 거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구매 대행을 좀 하기 전에는 정수기 영업 쪽에서 이제 일을 했었거든요. 네네. 직장의 월급으로는 돈을 모으기도 힘들고 또 내가 다른 것들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부업으로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더 벌 수 없을까 하다가 아는 지인 형 소개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아, 여기 사진 보니까 네. 그 셀카 찍은 사진 있잖아요. 이거는 뭐 어떤 이건 이제 정수기 영업을 할 때 네. 정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비데도 하고 공기청정기도 했을 텐데 네네. 이제 이거는 그 화장실에 있는 비데 작업을 하다가 좀 사진을 찍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네. 사진을 찍은 그 사진입니다. 아, 그러니까 업무상 찍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 오늘 고생했다 뭐 이런 셀카인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좀 고생했다라는 사진입니다. 아, 셀카 찍은 거예요? 네. 아, 이제 보통 대부분 정수기들을 집에서 쓰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 정수기를 관리를 하고 또 그 정수기를 바꾸는 이제 영업도 하고 공기청정기나 비데 같은 것들도 영업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 또 영업을 하는 그런 파트 쪽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아, 그때는 좀 정수기 많이 파셨나요? 그때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또 감사하게끔 또 네네. 예뻐해 주셔가지고 아, 많이도 바꿔주셨습니다. 아, 맞아요. 영업이라는 거는 하나하나 달성할 때마다 네. 그 사무실에 가면은 게시판이 있거든요. 하나 영업을 하면은 바둑알처럼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는 그게 있거든요. 아, 여기 사진에 있는 이런 것처럼요? 네네네. 굉장히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아, 내 이름에서 이제 뭔가 바둑알이 많을 때면 되게 뿌듯하거든요. 아, 그래서 항상 그거를 보면서 그날 동기부여를 얻고 영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바둑알을 자기가 이렇게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그 해당 팀장님이 바둑알 하나씩 해주십니다. 아, 팀장님이 하시니까 이거를 또 모든 팀원들이 볼 수밖에 없겠구나.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매일매일 카톡창에다 올리시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여기 보면 하나 있는 분도 계시는데 네, 아, 이런 분들은 마음이 좀 쓰라렸겠는데요? 맞습니다. 아, 정수기 판매, 관리, 영업 이런 거 하시면서 구매 대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여기 사진에 있는 그런 건가요? 정수기 영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고객님 집에 다음 고객님 집에 방문을 할 때 남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가까운 카페를 가서 그때는 해외 구매 대행이 부업이다 보니까 주문 처리를 그때 가서 이제 카페 가서 하고 또 퇴근하고 나서는 한 밤 7시 이렇게 됐을 때 집에 가서 밤 1시까지 2시까지 다시 소싱하고 업로드를 하면서 구매 대행 사업을 이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부업 기간이 몇 달 정도였어요? 2달 정도 하고 네. 매출 1,000만 원 정도 나왔을 때 네. 그때 바로 전업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 2달 동안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부업인데 어떻게 시간을 배분하세요? 아니면은 그 틈틈이 시간 날 때 동안 뭐 어떤 걸 해야 효율적이다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퇴근을 하고 매일매일 50개를 꾸준하게 올리는 거에 가장 목표를 많이 뒀었거든요. 꾸준하게 상품이 마켓에 올라가야지만 다양한 상품군들이 진열이 될 거고 또 많이 올라가는 만큼
노출도도 더 올라가다 보니까 그거에 이렇게 초점을 뒀고 중간중간에 이제 밥 먹는 시간을 좀 줄이고 주문 처리를 하는 거에 좀 시간을 분배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정수기 관리하실 때 1번 집 갔다가 2번 집 가기 그 사이에 잠시 카페 들려서 일도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해봤자 뭐 30분 뭐 이 정도일 텐데 네.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주문이 들어온 거를 이제 바로바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중간에 고객님들이 전화가 오시거든요. 네. 물건이 어디까지 왔는지 이런 걸 물어보실 때 잠시 전화를 못 받다 보니까 정수기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문자로 이제 10분 뒤 15분 뒤에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하고 전화를 못 드렸던 분들을 중간중간에 카페 가거나 차 안에서 이제 연락을 드렸었습니다. 그게 이게 촉박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할만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사람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게 되면은 네. 실수가 많이 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일을 병행했을 때는 첫 번째 고객님한테 보내야 될 물건을 두 번째 고객님한테 보낼 때도 있고 또 주문을 3개를 넣어야 되는데 1개를 넣어서 이렇게 주문을 실수를 할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사람이 한 가지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실수가 나지만 또 그것도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드는 궁금함인데 부업을 이렇게 하시면서 정수기로 돈도 벌고 이걸로 돈 벌어야지 이런 마음이셨어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직업을 바꾸겠다 이 마음으로 부업을 하셨는지? 맨 처음에 구매대행 사업할 때는 이거를 전업으로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만 부업으로 벌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되게 운이 좋게도 2달 만에 성과가 나왔고 홍슬님한테 제가 이제 개인 카톡으로 요거를 계속 전업으로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부업으로 하는 게 나을지를 제가 여쭤봤었는데 1년 8개월 전쯤이었는데 네네. 홍슬님이 차라리 여기에다가 직장 다닐 시간에 여기다가 지금 시간을 더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바로 이제 다음날 가서 이번 달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다라고 진짜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달에 일을 그만두고 바로 전업으로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웬만하면 그냥 퇴사하셔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네네. 왜냐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지? 제가 뭐 근거가 있지 않았어요? 그때 이야기하셨던 게 초반에 비해서 키워드를 굉장히 잘 하고 그다음에 상품을 보는 눈도 괜찮은 것 같고 이 정도 실력이 되었으면은 이제 시간만 더 넣으시면은 돈을 많이 벌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또 이거 듣고 그냥 이게 퇴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절대 호락호락하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제가 10명 중에 퇴사하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리는 분은 1명에서 2명인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서너 명은 구매대행을 그냥 접으시고 그냥 원래 본업을 열심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게 더 자기 인생에 더 도움이 되고요. 네. 어중간하게 2개 걸치면 진짜 힘들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어쨌든 제가 중간에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렸는데 지금 이제 매출이 1억 1천 정도 나왔다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우리 유튜브 출연하셨을 때 중간중간에 매출 1,000만 원일 때 출연하셨고 6천일 때 출연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1억일 때 또 출연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과정을 싹 한번 이것만 지키면 된다. 실제 매출 1억인데 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 다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교육을 좀 준비를 했던 거는 뭐 매출 1억을 가는 뭔가 프로세스라기보다는 사실 제가 구매대행을 지금 1년 8개월 동안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출 0에서 1,000만 원을 만드는 게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매출을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 만들 실력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매출 1억까지는 정말 노력만 한다면은 누구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외 구매대행을 하면서 매출 1,000만 원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거의 80%가 넘고 또 거기서 20%가 넘으시는 분들이 매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가시지 못해서 많이들 다 접으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딱 교육을 듣고 매출 3,000만 원까지 안정적으로 좀 가는 법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매출 인증부터 한번 하고 갑시다. 네. 네네. 요거는 이제 제가 셀로를 캡처를 한 건데 아직 5월달이 끝나지 않아서 4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의 매출 내용이고 지금 5월달은 지금 이 속도보다도 더 빨리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5월은 한 1억 3천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4월달에 1억 1천으로 마감했고 5월달은 1억 3천 정도로 마감을 했고 네. 마진은 25에서 30% 정도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이게 그리고 저는 이제 꾸러기님이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아는데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네. 그 정직원 1명 있나요? 정직원 1명입니다. 정직원 1명에 알바생 2명 또 채용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직접 다 하루 종일 CS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죠 지금?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쨌든 객단가는 얼마 나오고 하루에 주문이 평균 몇 건을 수집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사업자가 이제 곧 8개가 되는데 그 사업자마다 좀 객단가는 좀 틀린 것 같아요. 네. 좀 낮은 사업자는 객단가가 한 15만 원 정도 나오고 높은 객단가를 유지하는 사업자는 한 35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소 15만 원부터 시작하네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객단가 높다고 비싼 것만 올리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오늘 어떻게 소싱하는지도 어떤 품목 하시는지 다 보여드릴 거니까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내용들 주제, 대상자 어떤 분들인가요? 오늘 영상은 매출 0에서 3천만 원까지를 중점으로 교육을 짜봤고요. 제가 사업자가 8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실험을 했거든요. 중간중간에 매출이 하락할 때도 있고 아니면 반토막 날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정말 사업자 늘릴 때마다 최소 매출 1,000만 원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사업장을 좀 그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초보분들이 많이 실수하고 좀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방법대로 하면 모든 사업자 다 1,000만 원 이하 떨어진 적이 없는 건가요? 중간중간에 700, 800 떨어진 적은 있지만 대부분 평균 매출이 1000에서 1500 정도는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먼저는 이 채널을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구매 대행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해외 구매 대행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해외 대행 개념부터 좀 보고 가려고 해요.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 하면 대부분 중간에서 대신 구매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셀러 분들은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거는 이미지를 판매하는 사업이라고도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음 사진에서 보시면은 해외 구매 대행은 이미지를 판매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 해외 구매 대행은 이미지를 판매하는 사업이라고 말을 하는지, 요거를 다음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5가지의 사진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크기만 봐도 굉장히 커 보이죠. 근데 만약에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것을 사업을 할 때 이거를 10개씩만 제가 보유를 해도 엄청난 큰 창고가 필요할 거고 사업을 시작을 할 때 굉장히 큰 돈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해외 구매 대행은 그런 큰 자금도 필요 없고 창고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타오바오라는 중국 사이트에서 그 이미지를 복사를 해서 한국 플랫폼인 11번가나 옥션이나 지마켓 그리고 쿠팡, 인터파크 이런 플랫폼에다 그 이미지를 그대로 올려서 구매자들이 그 물건을 구매를 하면은 저희는 다시 타오바오 중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거를 직접 대신 결제를 해주고 그 중간에서 이렇게 마진을 챙기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냥 그렇게 하면 되니까 진짜 창고도 필요 없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저희는 실제적으로 상품을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로 올리지만 그 5,000개에서 10,000개의 상품을 보는 일은 한 1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고가 크게 필요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국내에 사입하시는 분들처럼 물건을 쟁겨서 파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초기 비용은 저도 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사입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고, 심지어는 뭐 통닭집이나 아니면 뭐 식당을 하더라도 건물 임대값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해외 구매 대행은 가장 큰 장점은 적은 자본으로도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500만 원은 어떻게 보면 통장에 있었던 돈이고 실제로 이제 창업하면서 들어간 돈은 얼마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업자 등록증이나 네네. 프로그램비, 교육비 뭐 이런 거에서 한 달에 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정비는 한 30만 원 정도만 발생을 한 것 같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카드값이 나오는 것들은 초반에 내가 매출이 높지가 않다 보니까 그거를 충분히 그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운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간에 질문이 있는데 그 인터파크나 위메프를 입점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좀 매출이 나오나요? 이런 마켓들도? 인터파크나 아마 이메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마켓의 특성이 좀 있거든요. 인터파크는 사실 11번가나 옥션, 지마켓, 쿠팡 대형 플랫폼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셀러분들이 이 마켓을 입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많이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어쨌거나 마켓을 입점하고 물건을 올려놓으면요, 한 달에 아무리 못해도 5개 이상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또 어느 날에는 객단가가 높은 상품이 들어오면은 그거는 약간 서브 매출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간다고 보시면 되고, UMF 같은 경우에는 해외 구매 특성상 이제 번역을 상세 페이지를 안 하다 보니까 번역을 안 하면 입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인의 성향이긴 하지만 나는 요 UMF도 서브로 가져갈 거다 하시는 분들은 입점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대부분 입점하지 않고 가시는 성향이
하나량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입점하시나요? 저는 딱 한 사업자만 입점했고 나머지 사업자만 입점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 네. 그 약간 비추천 느낌이네요. 네, 시간상 비추천하는 데 플랫폼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인터파크까지만. 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해외 구매 대행에 적합한 상품은 무엇이고 부족한 상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가 이거를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수강을 해보면은 아무리 이거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도 나중에 이제 마켓 점검을 하면은 부적합 상품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내가 부족한 상품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적합한 상품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교육을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는 통슬님 이 사진을 보셨을 때 좀 사진의 상품들이 좀 어떤 것 같나요? 일단 제가 많이 쓰는 상품도 있고요. 네. 예를 들어 슬리퍼나 노트북 거치대 이런 거 제가 직접 샀었거든요. 케이블도 많이 네. 샀었고요. 혹시 이런 거 그럼 구매하실 때 대부분 어디서 구매를 하시죠? 쿠팡이요. 그쵸. 그러면은 요 상품을 구매를 하시면은 평균적으로 상품이 도착이 언제시죠? 보통 이제 내일. 네. 쿠팡 이제 뭐 로켓 배송이란 거는 내일이면 바로 이제 도착을 하는데 네. 여기서 제가 왜 이거를 강조를 하냐면은 해외 구매 대행은 보통 평균 배송 기간이 10일에서 14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보았을 때 당장 내일 올 수 있는 물건이거나 바로바로 써야 되는 물건이면은 해외 구매 대행 상품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사진을 지금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가 흔히 쓰는 슬리퍼나 아니면 뭐 핸드폰 충전기, 예를 들어서 핸드폰 충전기를 당장 필요한데 그거를 10일에서 14일 정도 기다리시는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것처럼 가장 쉽게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당장에 필요한 물건들은 해외 구매 대행 상품에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그러면은 적합한 상품이 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통수님 이거 보셨을 때 이런 물건 한 번이라도 구매를 해보신 적 있나요? 뭔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제일 위에 있는 거 가운데나 네. 제일 왼쪽에 있는 거. 네, 이게 맨 왼쪽에 있는 건 이제 시압 분리기라는 그런 상품이고, 두 번째 있는 상품은 구두 닦는 이제 그런 기계거든요. 실제로 제가 해외 구매 대행을 하면서 10개 이상을 팔아본 상품들로만 사진을 갖고 온 상품이에요. 실제로 이 양 같은 것도 작년 여름 때 40개 이상 대량 구매로 이어진 그 상품이어서 이때 가장 많이 매출을 많이 올렸었거든요. 이건 어디서 사는 거예요? 요거는 대형 카페라든지 네. 아니면 유치원, 네. 유치원은 꿈이다 보니까 이런 양들을 많이 사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렇게 통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구매 대행은 사실상 내가 살아생전에 이 업계에서 일하지 않는 이상은 구매를 하지 않는 상품들이 대부분 해외 구매 대행에 적합한 상품이라는 거.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부적합 상품하고 지금의 적합한 상품하고 어떤 게 차별화인지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초보자들은 상품을 보고 그 구분을 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어쨌거나 맨 처음부터 해외 구매 대행에 적합한 상품이 어떤 건지는 알 수가 없고, 제일 만약에 혼자 이 사업을 운영하신다고 하면은 해외 구매 대행의 그런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그 마켓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마켓들을 들어가서 그분들은 어떤 상품을 잘 팔고 있고 어떤 상품을 진열했는지에 대해서 보시고 벤치마킹을 하시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 마켓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도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때는- 만약에 아내분에게 가르친다 했을 때 네. 어떤 식으로 설명하나요? 저는 이제 네.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알다 보니까 네네. 사실은 제가 알려줄 수 있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 일일이 가서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의 절차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스파르타 교육을 네네네. 네, 들으시는 게 이거- 가장 빠르신 것 같습니다. 진짜 강요 홍보는 절대 아닌데 일단은 이런 게 잘 팔리는 상품의 특징이다. 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해외 구매 대행에 적합한 상품들로 만개를 꽉꽉 채워놔야지만 그 마켓이 아무리 매출이 안 나와도 1,000만 원 이상은 나올 수가 있는데 부족한 상품들이 뭐 30%, 50%가 섞이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거 네네네, 매출 500만 원, 뭐 300만 원이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사업자를 운영을 해보면서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 사업자, 특히 뭐 1사업자나 2사업자는 지금 부적합 상품들이 많이 올라가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처음에는 매출이 빨리 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또 이렇게 시도를 한 끝에 4사업자, 5사업자에서는 적합한 상품들로만 처음부터 많이 올리다 보니까 매출 속도도 다르고 이제는 그런 사업자들은 최소 매출이 1,000만 원 이하로는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시고 적합한 상품들로
상품들로만 10,000개 이상씩 꽉꽉 채워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똑같이 10,000번에 업로드를 할 때 어떤 상품으로 채워져 있는지가 매출을 좌우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겠네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쉽게들 초보 셀러분들 보시면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은 상품 올리는 거는 정말 잘 하시거든요. 뭐 하루에 50개, 많게는 150개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 물건을 올리시고 자기 마켓에 물건이 어떻게 올라가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켓이 지금 어떠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지, 내 마켓의 얼굴은 어떤지를 봐야지만 내 마켓이 정말 올바르게끔 상품군들로 진열되어 있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들은 그걸 보시지 않고 그냥 상품을 소싱하고 업로드 하시는 데만 급급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이 날 때 내 마켓에 정말 상품이 잘 올라가고 있는지, 내 마켓에는 적합한 상품들로 차 있는지, 부족한 상품들도 중간중간에 껴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반드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반자동 처음 하실 때 내가 만약에 지금 꾸러기님 강의를 보고 여기에 있는 상품들이 꽤 많이 보이네? 그러면 이걸 지우는데 시간을 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다음에 개선하는 게 나을지 좀 궁금해요. 저는 맨 처음에는 상품이 어쨌든 5,000개까지는 그냥 어떤 플랫폼이든 다 올릴 수 있다 보니까 5,000개까지는 그냥 그 전에 부족한 상품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5,000개까지는 꼭 채우시는 걸 중요해요. 5,000개가 덜 차기 전에 부족한 상품들을 지우고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대해서 적합한 상품들을 찾고 올리다 보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5,000개가 차기 전까지는 부적합한 상품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5,000개까지는 채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서가 가장 중요한데, 많이들 여기서 질문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5,000개가 찼는데 11번가나 지마켓이나 옥션이 등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느 정도 주문 건수와 매출이 도달해야지만 10,000개의 상품을 올릴 수가 있는데, 부족한 상품들로 많이 올리신 분들은 5,000개가 차기 전까지 그 주문율과 매출 건수가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그 5,000개가 안 뚫려서 2사업자를 내야 되는지 3사업자까지 내야 되는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실력이 안 될 때 2사업자를 무모하게 내다가 1사업자, 2사업자까지 같이 무너지시고 사업을 접으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먼저는 1사업자에서 5,000개가 상품이 찼다고 하면은 내 마켓에 어떤 것들이 문제고 이런 것들을 점검한 후에 매출 1,000,000원 정도가 발생했을 때 2사업자, 3사업자로 넘어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 1사업자에 5,000개 찼을 때 네. 차라리 이런 것들 쏙가내면서 10,000개 뚫을 수 있게끔 준비하고 1사업자로 최대한 1,000,000원까지 내는 게 첫 번째 순서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도 상품 보면 이런 양 같은 경우는 작지 않아요? 뭐양 같은 경우에는 작은 것도 있고 또 대형 양도 있어서 요거는 이제 사이즈마다 좀 다릅니다. 네. 양 엄마, 아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사진에서 보면은 이것도 제가 여러 수강생들을 알려주면서 가장 많이 초보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건데, 지금 빨간색 네모칸에 보면은 저희가 흔히 말해서 뿌리 상품이라고 하거든요. 뿌리 상품이라는 거는 팔린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소싱을 하는 건데, 팔린 데이터를 가지고 비슷한 종류의 상품을 가지치기를 하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가지치기라고 하는 거는 비슷한 상품을 2개, 3개 찾는 거를 가지치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처음에 뿌리 상품과 비슷한 것 위주로 가지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또 만약에 상품들을 비슷한 종류들로만 이렇게 올려놨을 때는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구매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상품을 원하고 다양한 디자인을 원하는데, 뭔가 1번의 상품과 2번의 상품과 3번의 상품이 디자인이 비슷하다고 한다면은 선택사항은 사실 봤을 때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올리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카트라고 해도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것도 있고 또 동그랗게 생긴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뭔가 다양하게 올려야 되는데, 초보 때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것들은 시간에 이제 쫓기다 보니까 비슷한 상품들로 계속 올린다라는 거.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물건이 5,000개가 차 있어도 그 마켓을 봤을 때는 2,000개밖에 차 있다고 저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장 주의하시고 소싱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이제 통슬림의 영향일 수도 있는데, 가끔가다 이제 통슬림이 유튜브에 나오셔서 공구류가 이제 잘 나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구류만 올려요, 그 마켓에. 이러면 또 매출이 잘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매출을 잘 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통슬림이 이제 말씀하신 거는 공구류 쪽이 해외 구매 대행에 적합한 상품이라는 것을 일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생각을 하는 거는 공구류만 올려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다양한 카테고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구류만 올리면은 공구류에 찾으시는 분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마켓에 들어오시는 사람들도 적고 주문량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음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뭔가 다양한 카테고리로 가구도 있고 공구류도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화분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다양한 카테고리를 올려야지만 그 마켓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다양한 것들로 주문이 들어오면서 마켓의 지수가 금방금방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싱을 하셔야지만 상품들을 꽉꽉 채워 놓으셨을 때 매출이 금방금방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 공구류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두 번째 맨 왼쪽에 있는 게 사실 산업용 용접기고 네. 이런 사진을 보셨을 때 좀 다양한 카테고리로 하는 게 매출 속도를 빨리 올릴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것도 네. 모두 다 구매 대행에 또 적합한 상품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구매 대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팔았던, 만약 이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은 저는 세면대, 진짜요? 네, 세면대를 오. 가장 많이 팔았고,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끝에 있는 화분, 대형 화분을 할 수 있는 이런 화분대를 가장 많이 팔았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은 공구류 쪽만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사람들이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들도 많이 팔린다라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면대 같은 경우는 네. 저 풀세트로 파는 건가요? 저는 이 세면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소싱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거를 이제 전면 거울을 같이 파는 옵션이 있고 맞아요. 전면 거울을 팔지 않은 옵션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구매 대행 특성상 유리 같은 부분은 많이 파손이 되기 때문에 옵션을 잡으실 때 저는 전면 거울이 없는 걸로 해서 네네.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팁이네요. 네. 저 거울이 있더라도 그냥 거울은 빼버리네요. 어차피 파손 나니까. 네, 맞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건 이제 운동기구인데 네. 바벨 원형 그거를 넣고 이제 뭐 이걸 키워드를 썰매 기구라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헬스장에서 많이 구입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많은 소싱을 하실 때 확장앱을 대표적으로 쓰시는 게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이라는 걸 많이 사용들 하실 거거든요. 알리프라이스요? 네, 근데 이제 요것들이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은 검색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다리라고 제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하고 쇼핑 탭에 들어가서 돋보기를 이용해서 이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 확장 웹을 쓰시면은 이렇게 오류가 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사업을 접으시는 분도 계시고 최근에 가장 많이 연락이 오는 게 꾸러기님은 이거 어떻게 소싱을 하시냐라고 많이들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에 대한 좀 대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는 요즘에 하고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 또 하얀색 돋보기가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마켓 프라이스라고 해서 확장 웹이에요. 요게 이제 기존의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 확장 웹처럼 똑같은 상품을 찾아주는 웹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똑같은 상품이 나오면은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똑같은 타오바오의 상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걸로 대안을 삼고 요즘에 이걸로 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네요. 네. 그러면 네, 알리프라이스는 이제 로그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네. 또 훨씬 빠르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다운받는지를 좀 네, 크롬 웹스토어를 들어가시면요, 여기에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 들어가셔서 여기 이렇게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을 하시면은 마켓 프라이스라고 찾아주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내리시면은 여기 마켓 프라이스라고 찾아주셔서 확장 앱을 설치해 주시면 되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 이슈를 마켓 프라이스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를 사용하시면 기존에는 로그인도 해야 되고 또 로그인이 풀려가지고 그런 불편한 에러들이 많았었는데 이것들은 따로 로그인이 없다 보니까 쓰시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시간도 좀 절약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소싱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네네. 이제 소싱을 다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키워드에 대해서 가장 실수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키워드를 했을 때 중점적으로 어떤 것들을 잘 잡고 가야 되는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면은 초보 셀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거든요. 사진에 보면은 비슷한 종류의 가구의 상품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키워드가 이제 우드 슬랩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메인 키워드는 상품을 지칭하는 단어를 메인 키워드라고 합니다. 근데 메인 키워드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메인 키워드를 각각 상품마다 다르게 써야 되는데 초보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게 가지치기까지는 정말 잘했는데 이 세 가지의 상품의 메인 키워드를 중복적으로 쓰는 거를 가장 많이 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도 우드 슬랩이라는 메인 키워드를 사용하셨고 두
번째, 세 번째도 우드슬랩이라고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한 가지 제품으로만 마켓이 인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거는 뒤에 소형 키워드, 대형 키워드를 중복적으로 똑같이 쓰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가장 많이 초보 셀러분들이 실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가장 많이 실수를 하시는 건데, 메인 키워드를 다르게 써주세요 라고 하니까 첫 번째는 이제 강아지 자전거라고 썼고, 두 번째는 강아지 띄고 자전거를 쓰셨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 하나는 강아지 자전거라고 썼으면은 두 번째는 반려견 자전거라고 쓰던지, 이렇게 해서 완전히 메인 키워드가 다르게끔 분리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강아지 자전거라는 거를 처음에 메인 키워드를 찾았는데, 네. 그럼 반려견 자전거라는 메인 키워드를 찾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강아지 자전거를 메인 키워드로 하셨으면은 다음 메인 키워드는 어떻게 찾냐면은 강아지 자전거라고 네이버에 먼저 검색을 하시고, 그다음에 쇼핑 탭에 들어가셔서 여기 1페이지에서 저는 찾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 자전거라고 치면은 여기 안에서의 메인 키워드를 저는 찾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 키워드라는 것은 그 상품을 지칭하는 단어를 메인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기 보시면 강아지 자전거도 있지만 여기에 반려견 자전거라는 메인 키워드도 있어요. 네. 그럼 저는 이거를 두 번째 상품의 메인 키워드로 좀 씁니다. 이렇게 해서 1페이지에 최대한 나오는 메인 키워드를, 상품을 지칭하는 메인 키워드를 찾아서 메인 키워드를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이제 키워드를 하시다 보면은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이신데, 저희가 소형 키워드가 있고 대형 키워드가 있거든요. 소형 키워드, 대형 키워드는 너무 어렵게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상품을 좀 꾸며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첫 번째 사진에 보면은 통수님 혹시 이거 첫 번째 상품의 메인 키워드가 혹시 뭘까요? 첫 번째 메인 키워드 네. 대형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트램펄린이요. 네, 맞아요. 지금 보면은 에어보드. 네, 맞아요. 메인 키워드가 거의 중간에 있거나 거의 끝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도 메인 키워드가 아니라 다 꾸며주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형, 이동식, 가정용, 다이어트 이런 것들은 대부분 대형 키워드라고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앞으로 다 쓰시고 메인 키워드가 뒤로 가면은 노출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도 보시면은 콘크리트 믹서기가 메인 키워드죠. 근데 키워드에서 보시면은 다기능, 도반, 산업용, 공사장,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썼을 때 노출도랑 다기능, 콘크리트, 믹서기라고 쳤을 때랑은 좀 노출도가 많이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또 세 번째에서도 요가 매트 정리대가 메인 키워드인데, 이 요가 매트 정리대도 맨 뒤로 가 있거든요. 요거를 가장 초보 셀러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요런 사례입니다. 요렇게 쓰지 마시고 학원 요가 매트 정리대라고 하시던지, 다용도 요가 매트 정리대라고 하시던지, 헬스장 요가 매트 정리대라고 써주시는 게 노출도에 영향이 좋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청 많이 하는 실수죠, 이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에 보시면은 이건 이제 정석적으로 메인 키워드를 잘 쓰고 뒤에 꾸며주는 단어들도 중복적이지 않게 잘 쓴 사례들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온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상품이 세 가지가 나오죠. 가지치기도 정말 골고루 잘 했고, 첫 번째는 메인 키워드가 안전 펜스라고 잡아놨고, 두 번째는 안전 바리게이트라고 잡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멀티 게이트라고 잡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메인 키워드가 각 상품마다 중복되지 않게끔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뒤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다 꾸며주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떤 거냐면은, 나는 첫 번째 단어에서 이동식을 썼는데 두 번째 상품에서도 이동식을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냐면은, 가지치기를 2개, 3개를 하신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한두 개 정도는 중복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이상은 겹쳐서 쓰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에서도 보면요, 똑같이 메인 키워드를 각각 나눠서 썼고, 지금 여기 사진에서도 본 것처럼 뒤에 이제 서브 키워드를 정말 중복적이지 않게끔 잘 썼거든요. 그래서 요런 키워드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도 나는 지금 메인 키워드를 잘 잡고 있는 건지 서브 키워드를 너무 중복적으로 쓰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구분이 되셔야지만 내가 상품을 올렸을 때도 매출이 잘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초보 셀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옵션명에 대해서 좀 제가 갖고 왔거든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셀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음 사진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프린트 선반대거든요. 근데 중국의 상품들은 저희 나라처럼 상품 옵션이 5개에서 10개가 아니라 뭐 20개, 30개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어떻게 내가 구분을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A, B, C, D, E, F, G로 하거나 1, 2, 3, 4, 5, 6, 7, 8, 9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두 번째 사진처럼 간단하게 뭐 2단이면 2단, 3단이면 3단, 그리고 색상이면 어떤 색상이 다른지 간단하게 1번의 옵션과 2번의 옵션의 차이점을 좀 구분해 주시면은 주문율도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A, B, C, D 이렇게 하시면은 요거를 맨 밑에 상세 페이지에 내려가면은 그 옵션의 사진이 있지만 그렇게 찾아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옵션명도 잡아주실 때 너무 깊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 간단하게 1번의 옵션과 2번의 옵션이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잡아나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진에서도 보시면은 이것도 실제로 초보 셀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지고 온 거거든요. 또 이제 공구류,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 셀러분들이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중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프로그램에 올라왔을 때 아, 나는 이거 대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가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걸 그대로 올렸을 때는 한국에 있는 구매자들이 1번의 옵션과 2번의 옵션이 도대체 어떤 게 다른 건지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전화가 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일터랑 색상만 구분해 주셔도 해외 구매 대행 특징상 저희보다 더 잘 아시거든요, 구매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앞에는 리터, 뒤에는 뭐 색상 이렇게 간단히 1번 옵션과 2번 옵션이 간단하게 분리만 되게끔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품 옵션 보면 원래 네. 아마 뭐 한 수십 가지였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여기 보면 소형 가위 전용 35리터 이런 게 네.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은 그냥 빼버리나요? 올릴 때? 이거는 이제 스파르타 강의 때도 많이 배우는 건데 저희는 옵션명을 잡을 때 기준이 뭐냐면은 썸네일과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에 나오는 그 메인 모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두 가지의 상품이 똑같은 것들을 옵션의 기준으로 잡고 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이 상품을 보시면은 썸네일과 그 상세 페이지가 80리터가 아마 메인 모델일 겁니다. 그래서 그 메인 모델로 옵션명을 잡아주시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여기서 저도 초보자분들이 옵션명을 제일 어려워하는데 예를 들면 옵션이 처음에 막 40가지 막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엄청 네. 부담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여기서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이 40가지를 보면 이 40가지를 전체 다 어떻게 수정할지를 고민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이걸 수정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선택할까 이거부터 고민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먼저는 썸네일과 메인 모델이 똑같은 상품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해외 구매 대행은 젊으신 분들도 많이 주문을 하시지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들 구매를 하시거든요. 네. 썸네일 사진과 옵션의 사진이 다르면요, 나중에 물건을 팔았을 때 그 고객이 이제 물건을 받았는데 왜 썸네일의 사진이 안 오고 다른 사진이 왔냐라고 하셔서 클레임이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은 반드시 썸네일과 메인 모델이 일치하는 모델로 옵션명을 잡아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아, 제가 이렇게 어떤 사례가 네. 하나 있었냐면은 썸네일에 오토바이 이제 지붕 캐노피를 판매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게 한 4만 원짜리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객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왜 오토바이는 안 온 거냐고. 4만원짜리인데 네, 그래서 제가 고객님 오토바이는 4만 원에 구입을 할 수도 없고 근데 상품명의 이름도 오토바이 지붕인데 오토바이는 받은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네. 그 어르신분께서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럼 왜 썸네일 사진에 오토바이를 왜 넣어놨냐라고 네. 이렇게 문의를 하셔서 이렇게 좀 비유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옷을 팔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도 같이 가야 되는 거냐고. 네. 아주머니께서 이제 노발대발 화가 나셔서 어쨌든 잘 고객센터랑 협력을 해서 이제 마무리된 건인데 그래서 이런 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좀 극단적인 케이스죠. 많이 극단적인 케이스고 네. 대부분 이제 나는 80리터라고 봤는데 왜 이제 30리터가 왔냐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아주시는 게 가장 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여기서 제가 꾸러기
꾸러기님이랑 미리 절대 질문 드린 게 아니고 깜짝 테스트? 어려운 옵션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실제로 좀 보고 싶거든요. 네네네. 실제로 옵션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매출 1억 셀러가 어떻게 하는지 직접 실시간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살짝 긴장하셨나요? 긴장 안 했습니다. 자, 일단 이 상품인데 이거를 저희가 네. 헤이셀러를 통해서 일단 상품 수집을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헤이셀러를 통해서 상품 수집하고, 자, 보통 이거 한번 순서대로 한번 해주세요. 먼저는 썸네일을 먼저 좀 보거든요, 저는. 썸네일의 사진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로 먼저 그 다음에 갑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일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이 상품의 메인 상품이 뭔지 파악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훑어주시고, 썸네일의 사진과 상세 페이지의 사진이 일치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확인한 후에 옵션 편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상품은 옵션의 사진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잡을 건지에 대해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썸네일의 사진과 상세 페이지에 대한 사진이 똑같다. 그러면 어떤 옵션을 잡아야 될지가 여기서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이럴 때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싼 제품을 할 건지, 아니면은 조금 내가 객단가를 10만원에서 뭐 15만원 사이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 객단가를 내가 생각을 하고 그 기준으로 갈 건지에 대해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에 객단가를 10에서 15만원으로 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객단가의 기준으로 물건을 좀 잡는 편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11만원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물건을 잡고 클릭을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몇 개 정도 클릭을 하세요? 저는 한 5개에서 7개 정도를 잡고요. 그럼 이렇게 딱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옵션에 대해서 어떤 게 다르고 어떤 것들이 공통적인 건지에 대해서 먼저 보거든요. 딱 보시면은 와트수랑 리모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고쳐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는 리모컨이 없으면요 60W라고 쓰고, 네, 그다음에 리모컨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끝이에요 이게? 네. 깔끔하네요. 네,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리모컨 이런 식으로 1번의 옵션과 2번의 옵션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 밑에도 보시면은 60W랑 85W가 이제 다르거든요. 세 번째도 똑같이 85W 리모컨 X, 그 다음에 85W 리모컨 동그라미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한국 구매자들이 1번의 옵션과 2번의 옵션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나눠서 차이점에 대해서만 쓰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럼 여기 뒤에 있는 물 흐름 효과 이런 거는 신경 네. 안 쓰시나요? 네, 신경 안 씁니다. 네. 왜냐면은 저희가 해외 구매 특성상 물건을 구매를 하실 때 어쨌거나 저희들보다도 그 상품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고, 또 실제로 모르시면 전화가 옵니다. 그럼 저희도 이 상품에 대해서 다 일일이 아는 것보다는 문의가 왔을 때 저희들도 그 타오바오의 판매자에게 알리왕왕으로 이 상품에 대해서 문의를 해도 늦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문의를 하고 알아봐 드리고 그 다음에 안내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해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꾸러기님은 많이 하셨으니까 저런 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실 수 있지만 나는 아직도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럴 때 헤이셀러의 기능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옵션이 어떤 건지를 잡는지 먼저 잡아주시고, 여기 중국어 원문 AI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이 헤이셀러에 대한 기능이거든요. 이렇게 치면은 사람의 손으로 가공을 한 것보다는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1번과 2번과 3번, 4번의 옵션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번역을 해줍니다. 완전 좋네요. 네, 근데 너무 또 이 프로그램에 의존을 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 네네. 내가 어려우면은 프로그램을 쓰고 여기서 조금 더 가공을 해서 만드셔도 되고, 이거 문제 봤을 때 1번과 2번을 더 이상 만질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은 요대로 가도 괜찮으니까 요 기능을 사용하시면서 옵션명에 대해서 다듬어 나가시고 적응을 하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꾸러기님이 한 것 중에 저는 이거를 꼭 배우셔야 된다고 보는 게, 아까 처음에 썸네일 보고 상품 대충 파악한 다음에 여기 전체 옵션이 지금 몇 개냐면 32개거든요. 여기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추리는 것부터 했어요. 썸네일에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거 추리지? 추리고 나니까 사실 7, 8개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이 옵션 중에서 그러면 이 8개 옵션끼리 차이 나는 건 뭐지? 이 상품은 와트였고 다른 상품 같은 경우는 사이즈나 아니면은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네. 그거를 알고 AI를 쓰시는 게 훨씬 실력도 올라가고 시간도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 모르고 그냥 계속 AI만 돌리면 실력이 안 늘어나지 않을까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항상 걱정하시는 거죠, 초보자분들이.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옵션명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프로그램도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AI
AI 기능으로 통해서 그걸로 감을 잡으시고 그 감을 잡고 계속 경험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잘하는 그런 마켓에 가셔서 다른 사람들은 옵션명을 어떻게 가공하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주말에 시간 되실 때 한 번, 두 번씩 가셔서 벤치마킹을 하시거나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눈여겨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만 보면 또 어려워하실까봐 실제로 그 AI 기능에 대해서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은 크레인이라는 물건이 있고 AI 기능을 썼을 때 1번과 2번에 3번, 4번에 어떤 옵션들이 다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AI 기능으로 나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요걸로 이제 감을 잡으신 다음에 여기서 수정할 건 수정을 하고 가공할 건 가공을 해서 나가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아, 여기 근데 보스 메시지 보면 1825 위안 기준이라고 적혀 있는데 네. 이것도 뭔가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알바생을 썼을 때 알바생들은 상품에 대해서 업로드를 할 때 그 기준을 잘 모르거든요. 그럼 여기 보스 메시지라고 페이셀러 기능이에요. 그래서 알바생들은 이 메시지를 보고 이 상품에 1825위안을 기준으로 삼아서 올리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메시지를 나타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괜찮나요 여기는? 많이 편리합니다. 네. 네, 잘 만들었네요. 하나 제가 더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면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경험은 아무리 좋은 강의를 가시고 비싼 강의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경험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기 A 셀러가 있고 B라는 셀러가 있는데 A 셀러 보셨을 때는 마진율이 어떻죠, 통슬님? 너무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55%가 제일 많은 건데 네. 55% 뭐 47% 이러죠. B 셀러 보시면 어떤가요? 돈이 많이 안 남을 것 같다. 네.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실제로 A셀러가 B셀러에 비해서 돈이 훨씬 많이 남고 마진율도 굉장히 좋지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A셀러는 거의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리고 B셀러는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계속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마진이 많이 안 남는 것 같지만 결국에 B셀러가 나중에는 해외 구매 대행의 찐 고수가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마진율이 계속 높게끔 설정을 하면은 시장 그 가격에 비해서 내 마켓은 상품의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문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B셀러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시장 가격에 거의 타이트하게 잡고 가다 보니까 그만큼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대신에 마진이 안 좋은 것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내가 마진을 적게 잡았기 때문에 그 주문 한 건 한 건이 더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거를 통해서 이건 이렇게 배송비를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 포장비는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는구나 경험을 하셔야 되거든요. 경험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쌓으셔야지만 해외 구매 대행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이런 역마진을 안 보려고 또 마진율을 40% 30% 챙기려고 하시는 그 셀러분들은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에서는 이렇게 마진율 계산기를 해보시면서 적절한 마진율을 내가 설정을 하고 경험치를 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A셀러 분 같은 경우는 사실 초반에 마진이 30% 40% 이렇게 돼 있어도 최신성 때문에 가격 좀 비싸도 팔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진이 높아도 잘 팔리는 거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신성 지나고 나면 오히려 가격 때문에 안 팔리는 경우 네, 있으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진행해라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지금 여기 보면 18%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정을 하시나요? 팔리고 나면? 저는 15%까지는 수정을 안 하고요. 정말 15%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는 요거를 그날 바로 수정을 하진 않고 마지막 일 30일일 때 15% 미만인 것들은 20%의 마진으로 잡아놓고 헤이셀러에 다시 들어가서 배송비를 올려서 상품의 가격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경동 택배에 대해서 좀 나가보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경동 택배 제가 벌써 이번 연도만 945개를 경동 택배를 내보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이렇게 내보내시면은 경동 택배 기사분들보다도 이 경동 택배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대해서 그 상품만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으신 분들이 경동 택배를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되고 또 얼마만큼의 비용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다음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주문이 들어오면은 20kg 미만의 상품과 그리고 이제 가로 세로
자체로 박스 크기가 100cm가 넘어가지 않으면은 다 무료 택배로 갈 수가 있는데, 무게가 20kg 이상이고 가로 세로 부피 박스 크기가 100cm가 넘어가면은 대부분 경동 택배로 넘어간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특이사항이 있냐면은, 무게는 5kg, 3kg인데 가로 세로 중에서 100cm가 넘어가는 상품이 있거든요. 방금 이 사진에서도 보시면은 무게는 되게 가벼운데 상품이 되게 긴 상품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경동 택배를 안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를 또 안내를 하지 않으면은 마진율이 한 21%였던 게 막 12%, 13%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동 택배 사례들이 있다라는 거. 대부분 이렇게 길쭉한 상품들은 무게는 낮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 손으로 이제 기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거는 대부분 경동 택배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고 하면은, 고객들한테 경동 택배를 안내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대략적인 금액이지만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가 나오실 것 같습니다. 반드시 앞에 대략적인 금액이라고 붙여야지 확정적인 금액을 이야기를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또 더 많이 나왔을 때 연락이 오거든요. 왜 10,000원이 나온다고 했는데 13,000원이 나오냐? 그럼 이제 3,000원은 제가 이제 또 부담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앞에 대략적인 금액이지만 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이체하는 것도 귀찮죠? 네, 귀찮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과 분쟁이 안 되려면은 그 3,000원 가지고 분쟁을 하실 게 아니라 그냥 내주시고 끝내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대형 건인데, 잘 보셔야 될 게 배대지에서 이 물건이 나가면은 그 상품에 대한 무게가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500kg, 많게는 700kg에 대한 무게들의 상품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용달로 가는 게 더 좋을지 아니면 경동 택배로 가는 게 더 좋을지, 넓게 나가서는 이게 700kg, 500kg 나가는데 경동 택배 기사분이 이거를 배달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경동 택배 기사분들도 이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들은 지게차를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들도 경동 택배로 가능을 하지만 그만큼 비용을 많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용달로 해야 될지 아니면 경동 택배로 가야 될지를 배대지 사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결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경동 택배로 진행을 하는데 지게차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경동 택배에서 고객님 집에 갔을 때 요 물건을 지게차로 내려주지는 않으시거든요. 요거는 고객님이 지게차를 이용해서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요런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런 큰 물건을 진행을 하실 때는 고객님한테 나중에 이 물건이 왔을 때 무게가 이만큼 대략적으로 나갈 것 같은데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내릴 수 없으니 지게차가 필요하시다. 그래서 지게차를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안내를 꼭 드려야 합니다. 나중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사님이 그 현장에 방문을 하셨는데 지게차가 없으면은 물건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다시 경동택배 창고로 가져가시거든요. 그럼 돈이 2배로 나오시기 때문에 요런 사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동택배는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면은 반드시 사전에 안내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사전에 안내를 하는 거를 두려워하시는 셀러분들이 계시거든요. 요것들을 안내를 안 했다가 나중에 이제 경동택배비를 다 물어주게 되면은 저희의 해외 구매 대행의 마진율은 25%에서 30%가 아니라 10%에서 15%밖에 안 남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경동택배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사업을 운영하시라는 것을 반드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동택배 안내를 했는데 그 시점이 주문 들어왔을 때인가요? 아니면 한국에 왔을 때 안내하시나요? 저는 통관번호를 받고 그 다음에 바로 경동택배에 대해서 물건이 대략적인 금액이지만 이 정도 나올 것 같다고 안내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10건 중에서 그러면 진행해 주세요. 아니면은 그러면 안 할래요. 이게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만약에 경동택배 10건으로 치면은 취소는 2개 정도라고 평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이것도 이제 예시가 있는데 보통 한 개의 물건을 취소를 한다고 할 때는 제가 이걸 경동택배를 내주면은 마진율이 별로 안 남거든요. 근데 이제 2개, 3개, 10개 주문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경동택배비를 납부해 드려도 그 한 개 한 개의 배송비가 저희가 다 올려놨기 때문에 마진율이 그렇게 20%로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5개, 10개 주문이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저는 고객님한테 고객님 이거 10개 이상 구매를 해주셨으니까 이거 사실 경동택배비 대략적인 금액이지만 요만큼 나오시는데 이거는 저희가 서비스로 내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고객님 기분도 좋게 해드리고 취소율도 현저하게 낮아지게끔 하는 게 제 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근데 이렇게 큰 상품들은 대부분 또 관부가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요 관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물건이 30만 원이 들어오면은 만일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은 한국 기준으로 그 관부가세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30만 원이면은 대부분 10% 안내를 해요. 3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근데 인천으로 저희가 물건을 보낼 때는 그 30만 원에 대해서 관부가세를 저는 안내를 안 하고 타오바오 결제 금액으로 저희는 안내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 기준으로는 이게 30만 원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중국 돈으로 이 물건을 구입할 때는 한 뭐 15만 원, 뭐 17만 원일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럴 때는 그 타오바오 기준으로 관세를 잡기 때문에 뭐 15,000원, 뭐 17,000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한국 기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관세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취소율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저희가 타오바오에 구매하는 기준으로 고객님께 안내를 드리면은 취소율이 좀 떨어지는 게 저만의 그 사업의 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관부가세 안내할 때 처음에 통관번호 받고 나서 네. 관부가세랑 경동택배 같이 안내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동택배는 끝이 나고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저희가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시다 보면은 이 파손이라는 거를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파손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처를 잘 못하시면은 또 사업을 많이 접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파손의 대처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제가 배대지에 오거나 아니면 고객님들이 물건을 받았을 때 파손된 사례거든요. 왼쪽과 오른쪽의 사진을 다 보시면은 희미하게 스크래치가 난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면은 살짝 찢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중국의 문화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물건이 이렇게 스크래치가 가면은 고객센터에다 전화를 해서 가구를 구매를 했는데 2cm, 3cm가 스크래치가 갔다라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교환해 드리겠습니다가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중국의 문화는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교환을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진을 보내서 이렇게 스크래치가 났는데 새 걸로 바꿔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중국의 문화는 어떠냐면은 쓰는 데는 지장이 없어, 그냥 사용해,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그럼 굉장히 이제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중국 판매자도 이거를 교환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그 한국에 있는 구매자에게 연락을 해서 요 사진을 보낸 다음에 고객님 운송 중에 요만큼 스크래치가 갔는데 이렇게 스크래치가 가도 쓰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고, 만약에 고객님이 이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면은 저는 여기서 이제 DC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을 감가해 주겠다, 뭐 15,000원을 감가해 주겠다고 해서 최소한의 이렇게 서류 조율을 본 다음에 물건을 보내는 방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건이 있을 때 제일 손해인 건 어떤 거냐면은 한국에 있는 그 구매자가 물건을 받지 않을 때가 가장 손해를 보는 일이고, 그리고 가장 짜증날 때는 이렇게 스크래치 갔을 때. 그러니까 차라리 파손이 났으면은 중국 판매자도 물건을 새로 보내주는데 이렇게 스크래치가 났을 때는 중간에서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그 한국에 있는 구매자에게 연락을 해서 제가 이만큼 가격을 좀 조정해 드릴 테니까 물건 쓰시는 게 어떨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으로는 이제 파손건대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갖고 왔거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전면 거울이에요. 전면 거울. 근데 거울이라는 거가 해외에서 국내로 오기까지 굉장한 거리다 보니까 실제로 다 파손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무의 재질의 상품인데 또 이것도 운송 중에 기사분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이게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은 요런 이제 나무 같은 재질은 잘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파손이 났을 때는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은 요거를 바로 이제 어떤 셀러분들은 고객님한테 어쨌든 제가 미안하다 보니까 바로 가격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님 이만큼 파손이 났는데 제가 40%에서 50% DC를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셀러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먼저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고객님한테 사진을 먼저 보내달라고 한 후에 그 사진을 받으셨으면은 중국 판매자에게 이 사진을 그대로 보냅니다.
그럼 중국 판매자도 이 파손이라는 게 너무 심각하면은 재발행을 해주거든요. 재배송을 해준다고 해요. 그러면은 재배송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한국 그 구매자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고객님 이렇게 해서 재송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요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다시 열흘 정도만 기다려 주시면은 재배송 해드리겠다라고 먼저 안내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상황과 예를 들어서 중국 판매자에게 이 사진을 보냈는데 중국 판매자도 이거는 재발행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할 때는 이제 한국에 있는 구매자에게 가격 DC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40%에서 50%를 가격을 조정을 해드릴 테니 그냥 쓰실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파손권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 요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국 판매자들이 그 한국이라는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부품에 대해서 누락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거 야자수 나무인데, 야자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야자수 열매인데 열매만 안 네, 열매가 안 온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배대지를 잘 사용하시지 않으면은, 요건 이제 배대지에 사용하는 배대지에서 잡아 주신 건데, 이상한 배대지를 만약에 사용하시면은 요것들을 이제 좀 잡아내지 못하고 한국 구매자한테까지 이 물건이 가서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실 때도 나에게 맞는 배대지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꼼꼼하게 볼 수 있는 배대지를 하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게 누락된 부분은 중국 판매자들도 자기가 실수했기 때문에 누락된 상품에 대해서는 물건을 보내주니까 너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중국 판매자 알리왕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파손권의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봤는데, 어쨌든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것은 사업이고, 이런 사업이라는 거는 계속 잘 될 수가 없거든요. 사업이라는 건 여러 가지 변칙이 생길 수밖에 없고 변수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변수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처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게 사업이라는 거, 그래서 긍정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끔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통관 불가 품목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것들은 주문이 들어왔었고, 실제로 그 세관에서 물건이 다 걸린 제품들로만 한번 제가 추려왔거든요. 다음 사진에 보시면은 이게 무슨 사진인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맨 왼쪽부터 보시면은 이게 나무거든요. 나무? 생나무? 나무는 통관이 되는 나무가 있고 통관이 되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생나무를 보내야 되는 상품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먼저 물건을 보내기 전에 배대지 사장님한테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이 나무의 재질이 통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건 이제 활 같은 쏘는 거거든요. 요런 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안전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절대 세관에서 통관을 시켜주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 말고도 공기압으로 타카건이라고 해가지고 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통관이 안 된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요즘에 통관이 안 되는 품목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공기호흡기라고 해가지고 그런 상품인데, 이 통 안에 기체가 들어있으면은 통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문이 들어오셨을 때 먼저는 한국에 있는 구매자에게 이 안에 기체가 있으면은 통관이 안 되다 보니까 공기 기체를 빼고 보내드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보시고,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중국 판매자한테 물건을 구매 후에 공기 호흡기 통에 그 공기를 다 빼서 보내줘 라고 하면은 다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연료로 작용하는 뭐 히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러면 이제 연료를 빼고 네. 통관시켜 버리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대부분 기름을 넣고 보내주시는 분은 거의 없고, 뭐 네. 오일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네네네. 그런 오일 같은 것들은 가능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런 네. 걸 중간에 안에 있는 거를 빼달라 해서 배송시키는 경우가 좀 있었나요? 네. 판매자들이 다 그런 걸 요청을 다 들어주나요? 타오바오 판매자가? 타오바오 판매자는 오히려 좋아합니다. 그 가격이 절감되니까. 아 진짜요? 네, 이런 공기 호흡기 말고도 그 이제 캠핑용 그 제품 중에서 랜턴에 이제 들어있는 그 가스 용품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은 이제 통관이 되지가 않고, 또 라이터 중에서 그 안에 가스가 들어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통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참고해서 어쨌거나 높은 매출을 하시는 셀러보다 가장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은 배대지 사장님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배대지 사장님들에게 요런 제품을 통관을 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요런 물건이 주문이 들어왔는데 요런 물건이 통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문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해결 방법의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이거 일일이 다 공부할 수도 없거든요, 사실. 매출 높으면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별로 그런 건 모르죠. 그냥 그때그때 그냥 물어보면서 해결하는 게 더 네.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물건이 통관이 안 되는 물건이라고 해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거 통관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때는 이제 고객님께 연락을 해서 물건이 품절됐다라고 해도 늦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맞게끔 대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사진은 이제 통관 품목이 안 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브랜드 제품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통관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뉴스에서도 보면은 통관이 이제 뭐 더 강화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원래 통관이 안 됐던 품목이 지금 통관이 안 되는 품목이랑 굉장히 많이 겹치거든요.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그래서 의료기기 자체는 안전성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신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특히나 이제 어린이 용품도 절대 통과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이제 해외 구매 대행으로 많이들 판매를 하시는데 구명조끼라는 게 있거든요. 요것도 제가 세관에서 폐기를 당한 사례가 있는데 요게 수동으로 되는 구명조끼는 가능한데 자동으로 펴지는 구명조끼가 있어요. 근데 요것들은 안전성의 문제로 세관에서 잡아서 폐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에 관한 것들은 세관에서도 눈여겨보기 때문에 조심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브랜드 제품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요즘 골프가 많이 유행인데 골프는 정말 짝퉁 용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짝퉁 용품도 세관에서 눈여겨보고 폐기 처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골프 용품들은 대부분 웬만하면은 소싱을 안 하고 팔지 않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나는 처음에 이런 걸 싹 다 모르고 올리다 보니까 올렸을 때 문제가 된 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면 뭐 조사받으러 오라든지 뭐 이런 거요? 실제로 제가 1년 8개월 동안 구매 대행을 해보면서 경찰서를 가거나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물건을 여러 가지를 올리다 보면은 분명히 올려서는 안 될 상품도 있고 쓰면 안 되는 키워드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럴 때 메일이 오거든요. 메일만 하루에 한 번씩만 잘 확인해 주셔도 마켓이 정지가 되거나 아니면 뭐 경찰서를 가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가 않는데 메일을 잘 확인하지 않으시면은 경찰서를 가야 될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마켓이 정지되는 일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메일을 들어가 보시면은 언제까지 이 상품을 삭제를 하시거나 이 키워드를 수정해 주세요라는 게 메일로 날라오는데 그 메일을 확인하지 않으시면은 그 기한이 지나고 나서 이제 문제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구매 대행을 하면서 문제가 됐던 메일이 굉장히 많이 날라왔어요. 근데 하루하루 그 메일만 잘 확인해 주셔도 구매 대행 사업을 하시면서 경찰서를 가거나 벌금을 맞을 일은 없다라는 거. 대신에 정말 올려서는 안 될 상품을 올리면은 문제가 발생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가 보기에도 문제가 되는 상품 외에는 메일만 잘 확인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매출 3천까지는 이것만 지켜도 진짜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실제로 다 하고 계시고 어쨌든 저희 채널에는 구매대행 유튜브 보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 수강생 분들도 계시니까 네. 사실 모든 분들에게 이런 정보들을 좀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꾸러기님에게 좀 부탁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는 찐 정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 지킨다고 해서 또 매출이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걸 지키고 얼마나 업로드를 하셔라 뭐 이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지만 유튜브를 보면은 각등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각등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그 적합한 상품을 찾고 또 적합한 키워드를 치고 또 옵션명도 적합하게끔 쳐주고 이런 것들이 잘 되었을 때 상품을 이제 3,000개, 4,000개 넘어갔을 때부터 하루에 한 개씩은 주문이 들어오는 게 평균적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뭔가 하나라도 좀 어긋나게 돼버리면은 상품을 5,000개를 채우더라도 매출이 잘 발생하지가 않고 마켓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품의 4,000개 기준이었을 때 그래도 하루에 한두 개씩은 주문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상품이 4,000개가 넘었는데도 하루에 상품이 한두 개도 안 들어온다고 하면은 지금 내 마켓에 적합한 상품이 안 올라가져 있거나 키워드나 아니면은 내가 상품을 너무 높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매출 어쨌든 지금 1억이 넘으셨는데 네. 그 매출이 3천에서 매출 한 5천 가는 게 어렵나요? 아니면은 제로부터 1,000만 원까지 가는 게 어렵나? 이게 좀 궁금해요. 무조건 매출 0에서 1,000만 원 가는 게 가장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매출 1,000만 원까지 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해외 구매 대행에서 어느 정도 실력이 이제 검증이 된 거고 그 실력대로 이제 시간만 부으시면은 3,000만 원, 5,000만 원 가는 거는 물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엄청 큰 레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실제로 제가 해외 구매 대행을 해보면서 많은 90%, 95%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0에서 1,000만 원을 찍지 못해서 접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예시로 들면은 저희가 어떤 식당을 차리더라도 그 식당의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요게 입소문이 나기 전까지는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해외 구매 대행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두 달 정도를 해봤는데 요게 매출이 발생이 안 되니까 쉽게 접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또 내가 해외 구매 대행에 적합한 상품들을 올려야 되고 그거에 맞는 키워드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것들을 그냥 나의 임의대로 올리기 때문에 안 되셔서 접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0에서 1,000만 원을 만드는 게 굉장히 더 어렵기 때문에 이 구간만 돌파를 하신다고 하면은 3,000만 원, 5,000만 원까지는 누구나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실제로 해외 구매 대행을 하면서 매출 1,000만 원일 때, 뭐 3,000만 원일 때, 5,000만 원대 구간이 있었는데 또 5,000만 원을 찍고도 반토막이 난 적도 있었고 3,000만 원을 찍었었는데 매출이 1,000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냥 한숨만 쉬고 업로드도 안 하고 그냥 무너졌다면은 지금 이렇게 1억까지는 못 왔을 것 같고 항상 그럴 때마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사업 방향을 더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사업 마인드도 반드시 챙겨야지만 이런 해외 구매 대행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중간에 엄청 힘든 과정이 많이 오잖아요. 특히 매출 0원에서 1,000만 원까지 힘들 때 또 다르고 매출 잘 나올 때 또 이제 힘든 것들이 다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면 매출이 안 나와요. 아무리 해도. 네. 방법도 잘 모르겠고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사업할 때 여기서 0원에서 1,000만 원 접는 가장 많은 순간인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럴 때는 일단은 혼자서는 좀 극복을 하는 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계속 잘못된 패턴대로 그 마켓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계속 매출이 안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컨설팅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그런 매출을 잘 내신 셀러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도움을 요청을 해서 현재 내 문제가 뭐고 어떤 것들을 개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피드백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유튜버 분들이 뭐 매출 1억 하지만 저는 해외 구매 대행 시장으로 그 매출 5,000만 원만 내셔도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매출 5,000만 원만 내더라도 순이익이 1,000만 원이거든요. 근데 매출 5,000만 원만 찍으셔도요 엄청난 CS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품, CS, 진상 고객님도 많이 만나실 거고 매출 5,000만 원이 순이익 1,000만 원이지만 그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2-3시간 일을 해서 월천 번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거의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매출 1억을 찍으면요 상상 그 이상의 CS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하셔야지만 이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먼저는 저는 0에서 1,000만 원이 가기 위해서는 정말 올바른 방법대로 하셔야지만 이 매출을 도달할 수가 있고 한두 달 내가 해서 성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올바른 방법대로 꾸준하게 3-4개월 정도는 하셔야지만 최소 1,000만 원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중간에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거 모를 때 뭐 컨설팅을 받거나 뭐 도움을 요청하거나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컨설팅 하는 사람들 돈을 한두 푼 지불할 것도 아닌데 이게 완전 사기꾼인지 진짜 보수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 컨설팅 받아야 될지 어쨌든 요즘에 어떤 사람한테 컨설팅 들어야 될지도 고르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든 시대가 왔잖아요. 너무나 이제 뭐 팔려고 하는 사람들 많고 고민이 되게 많은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한 번씩 커뮤니티에 저희가 글을 올려요. 실제로 해결사들. 네. 해결사들은 이제 그건 뭐냐면 그냥 강의 들어도 안 되는 사람들 있거든요. 네. 네.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네. 또는 뭐 돈 없어서 강의 못 듣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만나서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진짜 지도해드려요. 네. 오히려 드리죠. 뭐 프로그램비 지원해드리고 하는데 네. 이제 그런 과정을 그 대신 다 담아서 유튜브에 송출하거든요. 해결사들 컨텐츠를 보면 각각 다 문제가 다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가격을 너무 높게 잡았고 어떤 사람은 또 가격은 낮게 설정해놨는데 마진율 계산식 자체가 환율이 지금 195원인데 170원으로 세팅해 놓아서 네. 착각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결국 자가 진단을 하면서 더 독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 마음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런 컨텐츠는 진짜 다 무료로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 또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네네. 말씀을 드릴 거는 네. 초보 셀러분들이 이제 일을 편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게 있냐면은 요즘에 유행하는 건데 소싱키, 팔린 데이터 상품들을 프로그램이 다 찾아준다. 이게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초보 셀러 입장에서는 진짜 이 상품이 제대로 된 상품인지 부적합한 상품인지를 모를 때 그 프로그램에 의존을 하면은 셀러는 이제 성장을 할 수가 더 이상 없거든요. 프로그램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치가 쌓일 때까지는 뭔가의 프로그램에 의존해서 구매 대행을 하시는 것보다 내가 경험치가 쌓이고 나서부터는 이제 나만의 노하우를 찾고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소신 발언인가요? 네, 소신 발언입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진짜 공감하는 게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사실 가장 노가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거든 노가다 하면서 배우는 게 정말로 많거든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 가게를 차릴 때 레시피를 돈 주고 산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가게 들어가서 진짜 죽을 듯이 일해보거나 아니면 자기가 진짜 소스를 미친 듯이 만들어 보면 사실 그게 또 레시피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 노가다 과정에서 배우는 게 진짜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정답지 보는 것보다 고민해서 한 문제 딱 풀어내면 그 과정 안에서 생각하는 근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네, 길러지잖아요. 네네. 근데 사업할 때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마 수강생분들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봤던 분 중에 어떻게 보면 꾸러기님이 진짜 꼼꼼한데 원래 꼼꼼하면 자기 성격을 못 이겨서 사업 접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겨내는 힘도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에서 좀 그런 마음도 많이 좀 에너지를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진짜 우리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떤 기술보다 스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그런 이제 마음, 노가다 할 만한 태도? 6개월 동안 열심히 노가다 할 테니까 한 달에 300만 벌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끈기를 잡아주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초반에 스킬 아무리 많이 배워봐도 매출 안 오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스킬 중독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정보만 찾아다니고 소싱기, 뭐 키워드 뽑아주는 기 프로그램 네. 그런 툴만 막 찾아다니면서 유레카 외친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거랑 매출 상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업이라는 거를 다시 말씀드리고 지금은 이제 구매에 대해 성수기의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올바른 방법대로 꾸준하게 업로드를 하시면은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쨌든 제로부터 매출 3천만 원까지 영상을 담았는데 이 영상이 10만 조회수 넘게 가면 3천만 원 이상 갔을 때 어떻게 하는지도 네. 또 다루어 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네. 조회수 10만 공약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거 시청 계속 지속해서 해주시고 좋아요 버튼, 댓글 눌러주시고 하시면 조금 더 많이 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희도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무료지만 유료 강의보다 더 찐 정보들을 많이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긴 시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